안녕하세요. 지식 엘릭서입니다. 오늘은 토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서비스로 유명한 토스의 창업자인 이승건 대표의 전 직업은 의외로 치과 의사입니다. 이승건 대표는 서울대학교 치대를 졸업한 후 2008년도 삼성의료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업인 의학뿐 아니라 학창시절 대회에 나갈 정도로 프로그래밍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시절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며 원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그는 기술 혁신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신념을 가지고 창업을 결심합니다. 이승건 대표는 청년 창업 서간학교를 졸업하고 창업 멤버를 구해 비바 퍼블리카를 설립하게 됩니다. 비바 퍼블리카는 공화국 만세라는 뜻으로 프랑스 혁명 당시 민중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혁신으로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창업 의도를 사명에 드러낸 듯합니다. 창업 멤버는 삼성전자연구원, SK플래닛 개발자 등 소수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토스로 잘나가고 있는 비바 퍼블리카이지만 처음부터 금융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비즈니스 중 첫 번째는 초음파 기관 SNS 서비스였습니다. SNS는 거짓이 많다고 잘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요. 울라블라는 초음파를 통해 실제 만남을 인증하는 서비스입니다. 앱을 실행하고 흔들면 만남을 인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해당 화면에서 만나고 있는 장소와 사람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생성되면 친구들에게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을 찾고 참가할 수 있습니다. 비바 퍼블리카의 두 번째 사업은 다보트라는 설문 기반 SNS 서비스입니다. 다보트는 기존 TV 프로그램 문자 투표를 대체하고 회사에서 의사결정 간편화를 목표로 출시되었습니다. 익명 투표, 대화 중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 실시간 결과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했지만 수익화에 실패하였고 이후 기존 메신저 앱들이 투표 기능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비바 퍼블리카는 여러 번의 비즈니스 실패 끝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더 고민을 디테일하게 해보고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에 포커스를 맞춰 고민한 결과 송금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뽑혔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비바 퍼블리카는 간편 송금 앱 토스를 꿈꿨습니다. 이승건 대표는 계좌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둘 때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출금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같은 자동이체 출금 기능을 활용하여 앱을 만든 게 토스입니다. 간편 송금 앱 토스의 작동 원리는 토스 앱에서 A가 B에게 돈 5만원을 보내면 표면적으로는 A가 B에게 보내나 사실은 기존의 은행 전산망을 통하지 않고 A 계좌로부터 토스의 가상계좌로 5만원이 이동, 그 후 토스 가상계좌에서 수령자 B의 계좌로 다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편리해진 송금 방식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지 않는 토스는 비법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눈앞에서 성공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승건 대표는 법을 공부하고 금융정책 담당자를 만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이에 하늘도 노력을 알았는지 운도 따라주게 됩니다. 당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했는데요. 당시 전지현 배우가 입은 천송이 코트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코트를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을 때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때문에 구매를 못하게 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현 결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금융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합니다. 이에 토스는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트래픽을 모았지만 사실 토스는 무료 송금이 많으면 적자였습니다. 송금이 될 때마다 토스에서 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 10회까지 무료 송금이 가능하고 11회부터는 고객에게 건당 유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토스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기보다는 금융사로부터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수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드, 증권, 은행, 결제사와 파트너 관계를 만들며 고객에게 맞는 대출, 카드, 투자 상품 등을 추천해주고 계약 성사 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토스는 행운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퀴즈를 풀면 리워드를 해준 행사였는데요. 행운 퀴즈 정답은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토스는 금융 플랫폼으로서 고객 트래픽 볼륨을 높여갔습니다. 토스의 매출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2016년 대비 2020년에 약 100배 올랐습니다. 토스는 2018년 약 950원의 투자를 받고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토스는 비즈니스 범위를 금융 전 영역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보험, 은행, 증권, 결제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토스증권은 주식 초보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인터페이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 매도라는 증권 용어를 구매하기, 판매하기와 같은 쉬운 용어로 바꾸거나 만약 1년 전에 알았을 경우 수익을 날 수 있었던 섹터를 알려주고 증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 랭킹을 보여주어 토스가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 이상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불편함을 개선하자라는 생각에서 토스가 출발했기 때문에 딱딱한 증권 앱을 쉽게 바꿀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토스의 해외 진출도 성공적입니다. 토스의 베트남 월 사용자 수는 3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토스는 파격적인 복지로도 유명합니다. 근속 3년마다 리프레시 휴가 한 달, 1억 원 무이자 대출, 그리고 1억 원의 스톡 옵션을 부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파격적인 복지 혜택이 있는 만큼 토스는 평범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열명 몫을 하는 인재, 10X 피플을 찾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라는 것이 토스의 인재 철학입니다. 지식 엘릭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